백점선 씨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으로 내몰렸던 누명을 16년 만에 벗는 순간입니다. 기가 막히죠. 말도 못해준다. 말이 안 나온다. 백 씨 부녀는 2009년 7월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사가 짜맞추기식 수사를 통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부녀에게 허위 자백을 받았고 조서도 꾸몄다고 인정했습니다. 아, 너 그림만 탐지가 했구나. 추가했지. 어떻게 그런 비법이 있어? 한번 써볼게. 알려주던 아빠가 이렇게 거짓말 통과하는 방법. 검사가 진술 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신뢰관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어겨 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백 씨 부녀가 막걸리를 구입했거나 청산가리를 섞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재심 과정에서도 검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16년 전의 불법에만 있지 않습니다. 재심 법정에서 공판검사는 이러한 총체적 위법에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 검사의 잘못을 감싸는 질문까지 하면서 반성과 성찰 대신 무책임한 태도로 검찰이 인권 침해를 사과하고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한 상고를 포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검사가 말하더라도 너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마음만 먹으면 너를 간섭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무기수에 대한 재심은 처음 이루어지는 건데 18년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이런 억울한 이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꼭 이기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바로 잡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꼭 이렇게 25년 수십 년이 걸려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그 안에 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24년 10개월을 거의 대부분 독방에서 노역 없이 누구를 만나지 않고 홀로 투쟁했다라는 것이 참 대단하고, 소통 없이 이렇게 그냥 사실상 고립 상태로 방치됐다라는 것은 마음의 어떤 아픔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위로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1심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소심으로 이어질 텐데 그래도 저는 뒤집기 어려울 겁니다. 그 진실의 힘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사실 때로는 감동일 때도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진실과 정의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김신혜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그나마 진실을 밝혀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또 그 사람한테는 좀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 솔직히 말해서.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로서 이렇게 불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희은 씨가 부르는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들어오셨어요. 이 노래를 또 박준영 변호사께서 특별히 또 부탁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맞습니다. 의미에서 이 노래를 또 듣고 가사- 싶으셨어요? 예. 가사 중에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네. 가엾은 작은 새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의지가지 없는 약자를 지켜내는 키워내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지가지 없는 약자를 지켜주고 예. 그들도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아닐까. 예, 예. 그 아름다운 일을 박준영 변호사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늘 이런 질문 받으실 때마다 좀 쑥스러우실 것 같은데 좀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박준영 변호사는. 저는 뭐 모든 어떤 영광은 제가 다 누리는 것 같고요. 도와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도와주신 분이 많고 또 결국은 그 억울함을 견딘 분들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억울함을 견딘 견딘 분들. 분들의 힘. 예, 맞습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예, 예.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예, 예. 그걸 감내해 왔던 예, 그러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맞습니다. 이 세상을 버리지 않았던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아마 예. 축적된 느낌일 것 같은데. 예. 고통의 시간을 견딘 분들의 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감히 제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작은 억울함도 견디지 못합니다. 과일 가게 가서 10,000원 주고 무슨 귤을 샀는데 네. 하나라도 썩어 있으면 못 견뎌 해요. 네. 하지만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의 범인, 특히나 살인사건, 중범죄 사건의 범인으로 몰리고 또 억울하게 20년 이상 옥살이하고 가족도 살인범의 가족이 되고 그런 삶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진실을 찾는 그 힘은 엄청납니다. 예. 예. 그분들의 힘 정말 대단하고 그 예, 예. 세월을 견딘 것도 대단한데 어쨌든 그분들 곁에는 박준영 변호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박준영 변호사가 어떤 사건들을 그동안 변호해 왔는지 한번 보면서 예. 이야기 들으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예.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예전에는 경기도 화성이라고 하는 지명을 썼는데 이제는 저렇게 바꿔 부르기로 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낙동강변 살인 사건, 약천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삼내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 모두 다 엉뚱한 분들이 살인범으로 몰렸던 사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저 모든 사건들 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재심까지 가고 재심에서 무죄 선고받는데. 첫 재심 사건은 수원 노숙소녀 상해 시자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부터 약천오거리, 삼내 이런 사건들은 상당히 많이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이춘재 사건이나 낙동강변 살인 사건은 상대적으로 빨리 해결된 편에 속합니다. 특히나 이춘재 사건은 사실 변호인으로서 큰 어떤 고생 없이 수고 없이 해결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에 있었던 그 DNA 자료 예, 그리고 과학수사기법이 발전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미 공소시효는 끝났다고 생각됐던 사건이 그 이춘재의 자백을 이끌어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고했던 사건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예. 그 경찰의 공이 큽니다. 증거물의 DNA 분석을 다시 했고 거기에서 이춘재의 어떤 DNA를 확인하고 이춘재로부터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또 실종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도 이춘재가 저지른 사건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공이 큰데 그런데 이제 8차 사건이 부각되면서 이제 과가 좀 많이 드러났죠. 그래서 공이 좀 가려진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지난 시절 네. 고문 예, 이런 걸 통해서 엉뚱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자백하게 만들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좀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억울한 게 가장 우선이겠지만 그 예. 다음에는 밤마다 너 범인이지 하면서 자신을 고문했던 예, 예. 그 경찰관의 모습들이라고. 예, 그래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의위원회 2기가 활동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신 분들의 이제 그 한을 풀어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 일부는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윤석열 씨 말고. 윤석열 씨 말고 제가 정확히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 조사 결과로 밝혀진 분들은 10여 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안팎. 예, 그렇게 알고 제가 있습니다. 본 기억이 나서. 예, 저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 연쇄 살인 사건 그 하나에만 억울함을 당했던 분들이 20명 안팎이다.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을 건데 예. 밝혀지지 않았을 뿐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화성 일대의 비형 남자들이 B형이었던. 많이 잡혀갔고 또 그 당시만 해도 반인권적인 수사 많이 있었거든요. 또 범인을 잡아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예.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박준현 변호사가 언급한 그 사안에 대해서 예. SBS 뉴스에 나갔던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 뉴스 리포트를 좀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89년 7월 25일 밤 9시 농기구 수리공이던 22살 청년 윤성여 씨에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녁 딱 먹으려는데 한 숟갈 뜰란 찰나에 수갑이 딱 들어오더라고. 네가 범인이다. 네가 8차 범인이래. 나보고. 살기 위해 허위 자백을 해야 했던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지면서 재작년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 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청년들이 공권력의 불법 행위에 희생되던 장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전과자고 뭐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싹 잡아갔어요. 화성 일대에서 아마 거질이 젊은 사람은 안 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열차에 뭐 뛰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자기가 뭐 그냥 수술을 목매서 죽은 사람도 있고. 윤 씨 등이 신청한 진실규명 요구를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20명이나 더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에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이것도 정말 필요하죠. 국가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여러분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뉴스 리포트 들으면서 저분들의 10년, 20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감옥 생활했던 이런 것까지 과연 이게 근원적으로 치유가 될까? 돈으로는 한계가 있죠, 사실. 예. 하지만 그래도 금전적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또 지난 고통에 대한 회복이 또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예, 가족들도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저런 면에서는 액수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떤 분들은 저 액수 아마 윤석열 씨가 제 기억에 기사에 20몇억 정도 배상을 받는다는 기사를 봤던 기억은 나는데 그게 과연 충분한 액수라고 생각이 될까? 지난 20년의 옥살이 범인으로 몰렸던 그 억울함, 가족들은 살인범의 가족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동네에서도 아마 제대로 살 수 없었던 그런 지난 세월들. 억울한 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인 건 맞습니다만 저는 좀 약간 다른 생각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픈 과거사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재심을 통해서 무죄 받으신 분들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적지 않은 어떤 금액의 배상과 보상을 받습니다만 이런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이 이런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억울함이 밝혀진 사례가 아닌 사례들은 여전히 지금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어떤 자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적지 않은 보상금이라는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이런 질문 드린 게 부끄러워지기도 하고요. 별 말씀을요. 어쨌든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과거에는 국가는 잘못하지 않아. 잘못한 적이 없어. 이래 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국가도 잘못한 걸 좀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준현 변호사가 재심 전문 변호사. 재심 전문 변호사는 과연 수임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예전에는 뭐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도 몇 년 전에 저희가 나누곤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좀 사정이 형편이 나아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돈을 안 받고 그 약자분들을 변호하는 것이 제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동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동을 받으시면 저희 어떤 유명세도
저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어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무죄를 받고 나서 이제 배상금, 보상금을 받고 나서 또 돈을 주시려고 했었습니다. 예. 당연히 그러시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돈도 이제 피해자나 유가족 그리고 진범을 잡는 데 도움을 줬던 형사분들한테 드리는 건 맞겠다. 그래서 이제 일부 드리고 모아놓은 돈은 또 있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라고 하면 받으셨던 돈이세요?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단체를 만드는 데 쓰자라고 모아놨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7년부터 예. 5년 됐네요. 네, 그때부터 3내 약촌오리 사건 배상금, 보상금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낙동강변 살인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이 적지 않은 돈을 내놓으셨고요. 그래서 총 지금까지 이분들이 좋은 단체를 만들어 달라고 모아주신 돈이 6억 가량 됩니다. 예. 네, 6억 가량 되는 돈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해 왔고요.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서 단체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학회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재단법인이고요. 예. 재단법인은 기본 재산이 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관할청은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네. 그래서 어려워지는 그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박준영 변호사가 말이죠. 예. 정말 대형 로펌에서 예. 많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고 그래서 집에 돈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런 장학회 또 여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할 수도 있다. 예. 그런데 박준영 변호사는 누가 봐도 예. 수임료를 많이 받는 변호사도 아니고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도 아닌데 예. 이 장학회를 만든다. 그런데 그 장학회를 마련하게 된 근원적인 취지가 저렇게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받았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네. 좋은 데 써주십시오라고 내놓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이번에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예.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약촌오리 3내 그리고 수원 사건, 화성 사건까지는 돈 안 받았습니다. 그 4개 사건 안 이제, 받으신 거예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고 근데 그렇게 감동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근데 경제적으로 제가 또 어려워지니까 이제 주시는 돈은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고요. 그 낙동강변 사건에서는 적지 않은 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저도 커져가더라고요. 이건 아니고. 예.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했고 또 이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장학재단의 취지에 공감해 주셨고 그래서 세금 제하고 절반 정도는 제가 받고 나머지 절반은 이 재단 설립에 이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이제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재단 설립 과정에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이 네. 몇 분이 같이 하십니까?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 이분들이 이사입니다. 이사고요. 예. 이분들이 7분이 이사로 참여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을 도왔던 시사 프로그램의 PD, 작가, 기자 이런 분들이 또 이사진에 합류했습니다. 총 11분입니다. 윤석열 씨의 모습도 지금 네, 보이고요. 윤석열 씨 있고요. 예. 또 낙동강변 사건 2분 계시고 3내 예. 나라슈퍼 사건 맨 쪽에 앉아 계신 분이 최성자 씨 피해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낙동강변 사건의 가족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자분, PD분, 작가분 이런 분들 변호사 예. 이렇게 재단의 이사와 감사로 합류했습니다. 정말 네. 아름다운 분들이 함께 하는 등대 장학회. 이름도 또 등대네요. 네, 등대 장학회 이름은 그 최인철 선생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최인철 선생님. 예,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그 억울한 당사자분입니다. 그 막막함 속에서 예. 한 줄기 빛이 되는 단체. 예. 그런 의미로 등대라고 지었다고 전 들었습니다. 막막하고 네, 어떤 분들에게는 캄캄한 어둠과도 같은 세상인데 네, 그 어둠을 밝히는 네. 저곳으로 가면은 나는 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네. 등대 같은 장학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단체로 이제 키워가야죠. 예. 이사장님은 낙동강변 사건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두 분 중에 한 분이 장동익 선생님이 이사장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키워나가실 생각이세요? 이제 저는 이사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제 단체를 키워나가는 책임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재단 이사분들이 키워나가야 되죠.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 도왔던 분들이 키워나가야 되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부 받는 데 있어서
제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 예. 박준영 변호사가 더 많은 분들, 예. 뜻을 같이 하는 좋은 분들을 많이 이렇게 모으시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자리 또 쉽게 오지 않는 자리다 보니까 한 말씀 더 드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는 정기적인 기부도 좋고요. 예. 그 연예인분들의 그 일시적인 기부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 같은 사람들이 소액으로 예. 매달 꾸준히 좋습니다. 만약에 하겠다고 한다면 예, 예. 그것도 가능합니까? 당연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 나중에라도 언제 예. 뭐 그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 예. 계좌라든가 뭐 이런 걸 해서 예. 예. 1월 중에 늦어도 2월 중에 설립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기부금 모집 허가까지 나오면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속해서 지금 맡고 계시는 재심 사건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지? 여러 건 맡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2009년에 발생했던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예. 그 2003년에 발생했던 진도 조수지 추락 사건, 예. 이런 사건들 그것이 알고 싶다. 당신이 혹하는 사이에서 다뤄주셨고요. 예. 내년에 재심 무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에 대한 재심 2건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형 판결 받고 복역 중인? 복역 중인 사람 1사람, 그리고 이미 이제 사형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복역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억울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족들이 나타난다면 이수일 씨라는 분인데요. 예. 이분은 2심에서 무죄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대법원에서 예. 파기가 되는 바람에 유죄가 확정됐고 재심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고 이제 목숨을 끊으신 분인데, 이분의 가족이 연락 주신다면 재심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수일 씨. 예, 이수일 씨. 그리고 2011년에 발생했던 강화도 총격 사건, 이 사형수는 4명의 끔찍한 희생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형제도가 위헌 결정 나오면. 예, 위헌 결정이 나오면. 예. 박준영 변호사는 여전히 예. 새해에도 바쁘시고 예. 아름다운 일을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 하나하나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또 기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하고 기사를 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또 수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